안녕하세요. 법도TV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보다 강제집행 빠른 재소전 하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명도소송을 경험한 건물주 가운데는 강제집행까지 걸리는 기나긴 시간 싸움에 마음고생을 토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건물주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은 승소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세입자가 항소라도 한다면 강제집행까지의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 건물주가 재소전화해를 사전에 신청했더라면 위법행위의 방지뿐 아니라 강제집행까지 시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용어 설명부터 하고 갈게요. 재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집니다. 오늘 주제에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상가임대차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내기 위함입니다. 즉, 강제집행 절차를 밟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에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승소 판결문이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다시 말해 명도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관련된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건물주가 져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반면 이러한 상황에 재소전화해가 성립된 상가임대차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재소전화해 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권원입니다.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고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를 상대로 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명도소송의 단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명도소송 과정에서 건물주의 피해가 커지는 이유는 소송 이전에도 임대료를 연체한 세입자가 소송 중에도 여전히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임대료를 연체한 것도 모자라 장사까지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소전화해의 최대 장점은 강제집행 절차를 바로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명도소송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시간을 끌면서 이득을 볼 여유가 없어서 건물주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한편 재소전화해는 강제집행까지 소요되는 시간적인 이득 외에 절차 비용에서도 명도소송 대비 훨씬 경제적입니다. 명도소송은 소송에 필요한 법원 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더하면 수백만 원에 육박하는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여기에 강제집행 절차에서도 비용이 따르고 세입자의 위법행위로 이미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피해가 생긴 건물주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소전화해를 이용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명도소송 대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인도 과정도 명도소송 대비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보다 강제집행이 빠른 재소전화해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명도소송 대비 재소전화해가 강제집행에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것이고요. 재소전화해는 세입자가 시간을 끄는 이득이 적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명도소송보다는 재소전화해가 이득이 큽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재소전화에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엄정숙 변호사의 재소전화해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우측에 인터넷 무료 상담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파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본문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